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가계부채가 3천조랍니다. 3천조. 이미 OECD 국가 중에 1위죠. 1위. 물론 공식 집계한 가계부채는 1867조. 근데 한국에만 있는 전세보증금 합치면 전세보증금 1058조. 합치면 그냥 3천조랍니다. 한국 국민 인당 5,700만원의 빚을 갖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4인 가족이기 때문에 4인 가족 치면 어떻게 됩니까? 2억 2,800만원의 빚을 갖고 있는 셈인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 10명 중에 4명은 빚이 없답니다. 그냥 말하기 편하게 2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저처럼 빚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누군가는 빚이 2억 3천이 아니라 4억 6천쯤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평균의 말이 되는 거잖아요. 4억 6천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1억을 갚는데 한 10년 걸린다, 8년 걸린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한 4억 6천 정도 빚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한 40년 걸리는 걸까요? 50년 걸리는 걸까요? 과연 그동안 다 갚을 수 있는 건 있긴 할까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1등입니다. 전세보증금 빚이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안 잡히고 있죠.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금리가 주담대 기준으로 변동금리가 3%대로 내려갔다 이러면서 또 다시 연끌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지금의 정부가 경제 경착륙,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또 저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경제 폭망하는 거죠. 3천조입니다. 3천조. 3천조면 국민들 2명 중에 1명이 빚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인당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당 1억인 거죠. 인당 1억. 충격입니다. 충격.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제가 이제 4인 가족인데 저는 3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저 혼자죠. 그러면 인당 빚이 1억이라고 하면 4인 가족이다 그러면 4억인 거잖아요. 그게 갚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인가요? 사실상 죽을 때까지 못 갚는 빚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 어떻습니까? 3.5%, 미국 5.25%. 근데 미국이 6월달에 기준금리 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5.5, 한국 3.5, 2%의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죠.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 1.75%. 그런데도 지금 5월달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금리를 또 동결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상 한국의 경제가 그냥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가 괜찮을까요? 안 괜찮다라는 거죠. 괜찮을 리가 없죠. 괜찮을 수가 없죠. 앞으로 충격적인 일들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상황이 괜찮지 않다. 많이 우려스럽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코스피 주가가 2,500이든 2,600이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저 가계부채든 정부부채든 기업부채든 난리라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3천조잖아요. 기업부채는 얼마입니까? 기업부채도 1,000조가 넘습니다. 정부부채는요? 정부부채도 1,000조가 넘어요. 그러면 5,000조가 넘죠. 그러면 따져보면은 어떻게 되냐? 인당 1억인 거예요. 인당 1억. 이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괜찮겠냐고요? 괜찮을 수 없죠. 더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압박을 함부로 못하죠. 망할까봐. 지금의 정부는 내년 총선까지, 내년 총선이 4월인가요? 까지 계속 버티고 싶은데 심상치 않죠. 충격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이 심하고 관련 업계에 있는 이들이 가짜로 사기치고 조작해서 거래가 살아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앞으로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금융권들은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 연끌하라 그러고 빚토하라 그러고 계속 빚을 떠넘겼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좀 지나면
이번 경제 위기를 지나고 나면 한국에도 장기적인 저금리가 올 거고 또 대출을 함부로 못 해줄 거고 뭡니까? 금융권 또한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100% 물릴 수 없는 또 그런 금소법이 금융 소비자 보호법인가요? 금소법이 또 시행되고 이러면은 옛날처럼 이렇게 마구 뜯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저렇게 미리 이제 빚쟁이를 전락시킨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코스피 2,500인데 연말 되면 3,000 된다고요? 3,000 되기는커녕 1,500으로 주저하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1,500에서 1,900까지 가는 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올해 하반기가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될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왜? 지금 미국 또한 지방에 있는 상업은행들이 심상치 않죠. 앞으로는요. 더 심해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2020년만 해도 가계부채가 1600억 원대였죠. 지금은요. 이제 한 200~300억 늘어가 있는 상태고 전세보증금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꽤 충격입니다. 꽤 충격. 부동산 투자가 너무 과해서 거의 막장이 됐죠. 외환위기 때는 기업이 문제였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구조조정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가게는 기업처럼 구조조정이 쉽지 않죠. 잘못했다가는 은행이 부실해지고 정부가 부실해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정부가 그리고 금융권들이 개인에게 부동산 대출, 주식 대출하라고 조정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개인들이 무리하게 투기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나쁜 짓거리죠. 자영업자 대출도 600~700조 이던 게 어느새 1000조가 넘었죠. 지금요. 자영업자들 내일 당장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정부가 기업이 정년은커녕 중년만 돼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무지하게 다 잘라죠. 그래서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나 기업들이 안 지고 나 몰라라고 뒤집지고 있죠. 이래저래 꽤 심각한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내몰리다시피 해서 집을 연끌했던 거죠. 물론 투기꾼도 있었지만 지금은요. 많은 이들이 대거 금융노예로 전락했죠. 앞으로 시간의 문제인 거지 많은 이들이 충격 속에 추락하고 쇼크 먹고 난리가 나는 거죠. 정부가 기업들하고 결탁해서 개인을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이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서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을 바로 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기득권들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게 문재인이었다라는 생각도 요즘 와서 부쩍 듭니다.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상황이 안 좋아질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